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을 출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인 지난 17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 77만 명의 촛불이 모여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강행하는 황교안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촛불 시민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촛불 시민은 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안검사로서의 행적, 법무부 장관 시절의 행적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으로서의 소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는 탄핵 의결을 통해 정지되었으므로 박근혜 권한을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점을 유념해서 촛불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권한 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황교안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만이 넘는 집회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7차까지 진행된 촛불 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우리 선진 집회 문화를 보여주시고 또 국민들의 뜻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비춰주신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경찰 차벽에 꽃을 붙이는 꽃벽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우리 선진화된 집회 문화를 보여줬다. 세계 각국도 격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리께서는 촛불 집회 기간 동안 이철성 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만나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 황교안 총리가 이철성 청장을 만났고요. 만나서 꽃벽과 관련해서 꽃벽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의 집회 장소 허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 장소 금지한 것을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법적인 재청구 같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꽃벽에 대한 얘기는 제가 꽃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고 또 우리 집회 시위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꽃인데 그거를 제가 얘기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집회 장소 허용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나눴습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경찰에 금지하는 기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회 관리를 원칙대로 해달라. 평화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철성 청장과 집회 장소에 대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공안검사의 인식으로 집회 시위를 보고 계십니다. 집회와 시위가 우리 한국 헌법에서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 가치로 보장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버리시고 촛불 민심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촛불 민심이 평화적으로 더 피어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벌에 관한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법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안전하게 관리를 해달라.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달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지하철을 오르르 내릴 때도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동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행이고요. 총리께서는 평소 불법적인 집회 시위의 엄단 지시만을 반복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촛불 집회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 맞지 않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사건 두 가지를 한번 꼽아보시죠. 의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건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생각하시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건 모두 구속영장 신청과 제명 적용에 대한 당시 검찰의 의견과 법무부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뭐 실무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두 사건에서 화면 띄워주시죠. 두 사건 모두 보면은 죄명과 관련해서 실제 수사를 수행했던 검찰과 다른 내용의 죄명을 적용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검사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권한 남용을 하였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의 윤석열 검사, 세월호 사건의 변찬우 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 보복 등을 함으로써 인사권 남용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진행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했던 것, 검찰의 죄명에 적용에 이견이 있었던 것, 그리고 수사 지연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인사 보복이 있었던 사실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만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인사 보복이라는 겁니까? 윤석열 팀장님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으로 수사를 하시다가 지방에 고검장으로 인사 조치된 거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하여 박영수 특검에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우 전 수석의 혐의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이러한 수사 개입 의혹과 같은 사건들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권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뭐가 공공기관들 인사가 공공기관. 예. 뭐 화면 예정된 띄워주시죠. 것이 아니라 임기가 지난 사람들이 네, 공속 또는 임기 있고, 도관 공공기관들 뭐 공공기관장 그런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15일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후임으로 전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내정을 하면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총리의 인사 지침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은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인사 공백이 예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돼서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인지 인사 기준이 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거기 뭐 거듭 좀 표현이 돼 있는 것처럼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필요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리가 비어도 그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공백이 없도록 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기본 방침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인사권과 관련해서 직무대행의 체제가 각 공기업들의 정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공백이 곧 경영상의 공백을 발생한다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할 텐데요. 그런 기준으로서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거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마사 회장을 임명한 것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인사 결제 제청이 왔고 또 결제를 그의 기준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 기준이 국회에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 그래서 인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왜 생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인사권이 행사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개 인사들에 대해서 전부 이제 국회하고 협의를 하라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인사 요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협의하겠습니까? 또 그런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일이 다르고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견제를 하고 또 조언을 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개개 인사를 협의를 해서 해라. 누구를 할 거냐, 왜 하느냐 설명을 해서 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일이라고 이릉의 판단합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왜 해당하는지를 간략하게 협의하는 절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총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검찰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고 그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인사 때가 되면 여러 상황을 또 비춰서 뭐 결혼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 또 승진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 또 지금 그 인사 대상자들의 구성은 어떤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가 또 오게 되면 제 판단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협의, 기준에 대한 협의 또한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평검사와 관련해서는 가족들의 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전학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 고위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병우의 검찰 수사의 모습에서 보셨듯이 검찰 내에 우병우의 라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 그러한 농단이 가능하게 했던 부분들이 검찰의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과 관련해서 행사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박근혜의 권한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대표적인 박근혜의 정책입니다. 이게 진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사드 배치의 군사적인 효용성인 외에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 영향을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국회의 동의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박근혜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 사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종합적인 고려 없이 군사적 효용성만 고려됐고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두 이슈는 특정인의 정책이라기보다도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사드 부분은 아까 여러 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금년 들어와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아주 빈번하고 또 고도화돼 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실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까지 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이 2,000km 갔니 3,000km 갔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됐고 또 한미 간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배치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또 국민들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총리 스스로도 설명하는 논거가 군사적인 유용성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한다면은 군사적인 효용성 외에 경제, 외교,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과정이 있었어야 됐고 국회의 동의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오로지 군사적 유용성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적 안위가 이 사드 배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책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1월에 예정되어 있는 교환 계약이나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진행을 중단하시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비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이 부분은 많은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지만은 이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를 이미 판단을 해 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에 관한 연구가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컨대 현재 중학교 일정교과서로 되어 있는 가정, 농업, 공업, 산업, 가사 등이 대입장할 수 있을 것이고 국사의 경우에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 정신을 해석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시하고 강행된 박근혜 정책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닙니다. 환경 권한 대행으로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환경 권한 대행으로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헌재 결정이 굉장히 장문의 결정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필요한 경우에 또 다른 대안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 중에 상당 부분이 편향성과 왜곡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여 곳 이상의 수정 지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고쳐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진이 계속 그걸 거부해서 수정을 거부해서 소송까지 갔었던 일이 있었고 그 소송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수정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검정의 시스템인데 2년 동안에 걸쳐서 그 재판까지 거쳐가지고 그랬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정을 받았지만 필진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수정하게 된다면 또 다시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그 공개본이 지금 게시가 돼가지고 여론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난 대행의 설명은 박근혜 정책이 일방적으로 정책 강행을 할 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헌법의 이념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다라는 설명조차 못하는 일방적인 왜곡된 시선의 결정 과정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박근혜의 정책이고 박근혜의 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끔 만나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 황교안 총리가 이철성 청장을 만났고요. 만나서 꽃벽과 관련해서 꽃벽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의 집회 장소 허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 장소 금지한 것을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법적인 재청구 같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꽃벽에 대한 얘기는 제가 꽃자도 얘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을 출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인 지난 17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 77만 명의 촛불이 모여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강행하는 황교안 총리 집회 문화를 보여주시고 또 국민들의 뜻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비춰주신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경찰 차벽에 꽃을 붙이는 꽃벽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우리 선진화된 집회 문화를 보여줬다. 세계 각국도 격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리께서는 촛불 집회 기간 동안 이철성 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권한 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황교안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만이 넘는 집회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7차까지 진행된 촛불 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고난대행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우리 손진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촛불 시민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촛불 시민은 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안 검사로서의 행적, 법무부 장관 시절의 행적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고난 대행으로서의 소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고난을 대행하여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고난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는 탄핵 의결을 통해 정지되었으므로 박근혜 고난을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점을 유념해서 촛불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을 출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고난이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고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인 지난 17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 77만 명의 촛불이 모여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강행하는 황교안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촛불 시민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촛불 시민은 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안 검사로서의 행적, 법무부 장관 시절의 행적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고난 대행으로서의 소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고난을 대행하여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고난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는 탄핵 의결을 통해 정지되었으므로 박근혜 고난을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점을 유념해서 촛불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난 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황교안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검사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권한 남용을 하였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의 윤석열 검사, 세월호 사건의 변찬우 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 보복 등을 함으로써 인사권 남용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건 진행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했던 것, 검찰의 죄명에 적용에 이견이 있었던 것, 그리고 수사 지연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인사 보복이 있었던 사실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만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인사보복이라는 겁니까? 윤석열 팀장님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으로 수사를 하시다가 지방에 고검장으로 인사 조치된 거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하여 박영수 특검에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제가 꽃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고 또 우리 집회 시위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꽃인데 그거를 제가 얘기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집회 장소 허용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나눴습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경찰에 금지하는 기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회 관리를 원칙대로 해달라. 평화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철성 청장과 집회 장소에 대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공안검사의 인식으로 집회 시위를 보고 계십니다.
집회와 시위가 우리 한국 헌법에서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 가치로 보장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버리시고 촛불 민심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촛불 민심이 평화적으로 더 피어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벌에 관한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법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100만이 넘는 집회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7차까지 진행된 촛불 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우리 선진 집회 문화를 보여주시고 또 국민들의 뜻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비춰주신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경찰 차벽에 꽃을 붙이는 꽃벽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우리 선진화된 집회 문화를 보여줬다. 세계 각국도 격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리께서는 촛불 집회 기간 동안 이철성 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만나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 한교안 총리가 이철성 청장을 만났고요. 만나서 꽃벽과 관련해서 꽃벽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의 집회 장소 허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 장소 금지한 것을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법적인 재청구 같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꽃벽에 대한 얘기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안전하게 관리를 해달라.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달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지하철을 오르르 내릴 때도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동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총리께서는 평소 불법적인 집회 시위의 엄단 지시만을 반복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촛불 집회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 맞지 않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사건 두 가지를 한번 꼽아보시죠. 의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건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생각하시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건 모두 구속영장 신청과 제명 적용에 대한 당시 검찰의 의견과 법무부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뭐 실무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두 사건에서 화면 띄워주시죠. 두 사건 모두 보면은 죄명과 관련해서 실제 수사를 수행했던 검찰과 다른 내용의 죄명을 적용을 하는 공통점